정말 중요한 거는요, 침대에서 공부하는 습관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환경 조선 전문가 이만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요, 책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책상 위치만 바뀌어도 아이 성적이 달라진다. 그래서 책상을 어느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집중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책상과 관련된 영상을 보지 못하셨다면 저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번 영상 이어서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침대와 자자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으려고 누웠는데 나도 모르게 꿈나라로 간 적,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침대가 주는 편안함은요, 내가 진짜 무언가 해보겠다라는 이제 이런 강한 의지도 실상은 약하게 만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은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 공부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침대에서 뭐 누워서 본다라는 거는 자세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도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편안함이 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책을 보는 건지 뭐 하여튼 이렇게 집중하지 못한 채 이내 잠들어 버리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는 그런 당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아이가 침대에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부분은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침대에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이의 습관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요? 우선 침대의 배치를 바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을 열면 혹시 침대가 바로 보이지는 않나요? 우리 공부방의 문을 열었을 때 침대가 가장 먼저 보인다면요, 아이는 침대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침대가 방문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것은 좋지 않다. 책상에 앉았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침대가 보이는 것 역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침대에서 공부하지 못하도록 벌칙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침대에서 공부하다가 불을 켜놓고 잠들었을 경우에는 환상의 의미로 그날 저녁은 바닥에서 잠을 잔다, 침대를 이용하지 못한다 라는 이제 이런 벌칙들을 정한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침대에서 공부하는 습관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침대를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허리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푹신한 침대보다는 딱딱한 바닥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잘 때 이불을 펴고요, 일어나서는 이불을 개어두고 책상에 공부하는 중에는 잠자리가 보이지 않아서 졸음의 유혹에서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침대를 없애기 어렵다면요, 접이 침대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눕기에서는 일부러 침대를 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침대와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똑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그런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침대의 유혹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침대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앞서 얘기한 거 말고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문에서는 가급적 멀리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누웠을 때 문이 보이게끔 배치를 하는 부분, 그리고 해가 뜨는 창문가에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책상은요, 창문가에 배치하지 말고 창문에서 멀리 있는 곳에 배치하라고 했잖아요. 침대는 오히려 반대예요. 침대는 오히려 창문가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침대 머리가 방문과 맞이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 공부방이 작은데 어떻게 침대가 안 보이게 배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 책상에 앉았는데 벽을 등지고 책상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침대가 안 보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배치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가구를 활용하면서 얼마든지 침대가 보이지 않게끔 배치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좀 더 다뤄보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침대는 어디에 배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우리 공부방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있어서 아이가 공부하는데 집중이 방해되는 그러한 것들을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